회장님이세요? 식당 문 앞에 선 노인을 보며 수민의 입에서 떨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이 내쫓은 그 허름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 두 명이 함께였습니다. 주방에서 사장 정명숙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회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 내가 어제 내쫓은 사람이 회장이라고? 그런데 왜 회장이 어제는 그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식당에 왔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정간의 국밥집은 점심 장사를 막 끝낸 참이었죠. 낡은 간판 아래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안은 후끈한 열기와 국물 냄새로 가득했어요. 설거지통 앞에 선 수미는 그릇을 씻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3세 젊은 청년이었죠. 대학을 휴학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식당에서 일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아휴, 손님은 왜 이렇게 많은지 팁 하나 안 주면서 수미는 투덜거리며 기름때 묻은 냄비를 문질렀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친구들은 카페 알바를 하면서 예쁜 라떼아트나 만들고 있을 텐데 자신은 왜 이런 곳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일하고 있는지 서러워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당 안으로 한 노인이 들어서고 있었죠. 허름한 회색 코트는 빗물에 젖어 더 낡아 보였습니다. 모자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노인의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죠. 식당 안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어요.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민도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죠. 노인은 조심스럽게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기,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부탁드려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간절했죠. 노인의 눈빛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의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수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짜증도 났습니다. 돈도 제대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식당에 왜 들어온 거냐고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죠. 죄송한데요. 여기 그런 서비스 안 합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했죠. 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식당 한쪽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나가지는 않았죠. 수민의 짜증이 더 커졌습니다. 왜 나가지 않는 거냐고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그냥 나가주세요. 말이 떨어지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축 처졌죠.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굽은 뒷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공짜 밥 줘? 저 노인도 눈치 좀 챙겨야지. 다른 손님 하나가 맞장구 쳤죠. 그러게요. 식당도 장사해야 하는데. 그 말들을 들으며 수미는 묘하게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잖아.
노인은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창밖으로 노인의 뒷모습이 빗줄기 속으로 사라져갔죠. 주방 안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간의 국밥집 사장, 52살의 정명숙이었죠. 그는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정명숙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추운데 밥 한 그릇이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구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 말을 듣지 못했죠. 아니, 들었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어요. 노인에 대한 생각은 금방 잊혔습니다. 그날 오후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는 더 거세게 내렸어요. 수미는 앞치마를 벗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명숙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장님,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정명숙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수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신경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수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스쳤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신이 내쫓은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어요. 수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정명숙이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왔니? 정명숙의 대답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수미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오전 준비를 마치고 개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민이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죠.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수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문 앞에는 어제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옆에는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민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어제 그 허름한 노인이 맞나? 같은 사람이 맞나?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는 실례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주방에서 정명숙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노인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정명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어제 내쫓은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노인, 아니 회장은 수민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의 절박함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식당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명숙은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2시, 정간의 국밥집은 고요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식당 안에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남아 있었죠. 수미는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릇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노숙자 하나 밥 줬다고 장사 망하면 누가 책임지죠?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그 노인 때문에 기분이 상했거든요. 왜 저런 사람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왜 하필 여기로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미는 스펀지로 냄비를 문질렀습니다.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죠. 손에 힘을 더 주며 문질렀어요.
마음속 불편함까지 함께 지우려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명숙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어요. 수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죠. 수민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정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그 노인, 왜 내쫓았니?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비난하는 투는 아니었지만 실망이 묻어났죠. 수미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정명숙을 바라보았어요. 방어적인 태도로 대답했죠.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괜히 도와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말투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이 가득했죠. 오히려 정명숙이 현실을 모른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정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세대 차이, 가치관의 단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느껴졌죠. 정명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땐 밥 한 숟갈 나눠주는 게 인심이었는데,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옛날에 따뜻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듯 했죠. 하지만 수미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인심보다 생존이에요. 단호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하는 세상이라고 수미는 믿었어요. 수미는 벽에 걸린 가게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요즘 손님 줄었어요. 그런 분들이 오면 다 도망가요. 냉정한 논리였습니다. 장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거라고요. 매출이 떨어지면 월세도 못 내고 직원 월급도 못 줘요. 그게 현실이었죠. 정명숙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사는 밥하는 일이지만 사람 잃는 장사는 오래 못 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수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여겼죠. 정명숙은 조용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찬밥 한 공기를 덜어냈어요.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요. 혹시 돌아오면 이거라도 드려. 정명숙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 사람 다시 안 와요. 벌써 다른 데 갔겠죠. 수민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는 거라고요.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정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닐봉지를 냉장고 앞에 조용히 두었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괜히 불편했어요. 왜 자꾸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걸까요? 수미는 괜히 식당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흐릿한 빗줄기 너머로 노인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스쳤습니다. 굽은 등, 느린 걸음, 젖은 코트.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요. 정명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손을 얹고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유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힘들수록 따뜻함을 찾는 법이야. 그게 밥 한 숟갈이든 말 한마디든.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하지만 수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전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수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누구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현실이라고 믿었죠.
수미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음악을 틀고 청소기를 켰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명숙의 말들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청소기 소리가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정명숙은 말없이 앞치마를 벗어 걸었어요. 그리고 창밖 빗소리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수미는 바닥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요. 자신의 선택은 옳았다고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요. 하지만 수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외면한 그 한 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죠.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무언가가요. 하지만 이어폰을 낀 수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소기 소리와 음악만이 가득했죠. 정명숙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찬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의 식당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무언가 곧 터질 것 같은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수미는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갔어요. 핸드폰을 꺼내 SNS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행복한 일상, 맛있는 음식 사진,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죠. 수미는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힘든 알바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때 정명숙이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민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돼. 네,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괜찮아.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려고. 수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좋았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수미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수미는 편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이미 잊혀졌죠. 그저 하루의 작은 에피소드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명숙은 달랐습니다. 혼자 남은 식당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서 있었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노인은 정말 다시 오지 않을까요? 빗소리만이 답없는 물음에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저녁이었습니다. 수미는 우산을 접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었죠. 운동화는 물에 젖어 무거웠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이 온몸에 묻어났어요. 발걸음을 옮기며 수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죠. 그 노인의 얼굴, 구부정한 등, 젖은 코트. 좀 심했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현실적으로 당연한 판단이었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찜찜한 걸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몇 분 후 버스가 왔습니다. 수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죠.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버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였죠. 오늘 10년 만에 귀국한 지역유지 김인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미는 무심히 창밖을 보며 들었어요. 뉴스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저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이어졌어요. 김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후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미는 하품을 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더니 뉴스 영상을 보기 시작했죠. 수민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 한 노인이 보였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수민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민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노인의 얼굴, 눈매, 미소. 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그 허름한 노인이 떠올랐죠. 찢어진 코트를 입고 있던 모습, 젖은 손에 쥐어진 1,000원짜리 지폐들, 떨리던 목소리로 밥 한 그릇을 부탁하던 모습.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었죠. 어제 그 노인이 회장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왜일까요? 왜 자꾸 그 노인과 화면 속 회장이 겹쳐 보이는 걸까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수미는 창밖을 보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까 본 뉴스 화면이 자꾸 떠올랐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익숙한 원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집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상하게 눈빛이 닮았단 말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그 노인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슬프고 서운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했던 눈빛.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저녁 뉴스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김인호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거액의 기부금 전달식을 하고 있었죠. 장학재단 설립 계획도 발표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인호 회장은 소박한 성품으로 유명하며 서민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미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어요. 쿵! 바닥에 떨어진 컵에서 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수미는 그것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싶다고?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제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허름한 옷차림으로 들어온 노인.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부탁하던 모습. 자신이 냉정하게 내쫓던 순간. 노인의 구부정한 뒷모습.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김인호 회장을 쳤어요.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어요. 김인호 회장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수민의 손이 멈췄어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똑같았어요. 어제 그 노인과 완전히 같은 눈빛이었죠. 아니야, 아니야.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내쫓은 그 노인이 바로 김인호 회장이라는 것을요. 수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만약 그분이 정말 그 회장님이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닐까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수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아니, 이제는 회장님의 얼굴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나 너무 큰 실수한 거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을까요? 왜 조금의 여유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밥 한 그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만 커졌죠. 내일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하지? 사장님은 뭐라고 하실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불안했죠. 오늘은 아무 일도 없겠지. 그분이 다시 오실 리 없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수민의 손이 멈췄어요.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수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친 아침이었습니다. 수민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일찍 나와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았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들어왔죠. 오늘은 손님 많겠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목요일이니 점심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수미는 애써 밝게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본 뉴스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김인호 회장의 얼굴, 그 눈빛. 어제 자신이 내쫓은 노인과 너무나 닮았던 그 모습.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지. 그냥 우연이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요. 회장님이 왜 허름한 차림으로 식당에 오겠어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행주로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손을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죠. 정명숙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일찍 잠이 깨서요. 수미는 대충 둘러댔어요. 어젯밤 뉴스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명숙은 수민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많이 피곤하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명숙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개점 시간이 다가왔어요. 수민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딸랑.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한 노신사가 들어섰습니다. 말끔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구두가 아침 햇살에 빛났죠. 뒤로 2명의 젊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수민의 발이 멈췄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 어제 그 노인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죠. 수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정명숙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김 회장님, 직접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정명숙은 황급히 앞치마를 털며 달려왔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김인호 회장. 수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어제 자신이 내쫓은 그 노인이 김인호 회장이었던 거예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미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놓치고 말았어요. 쿵! 바닥에 떨어진 쟁반이 큰 소리를 냈죠. 식당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민에게 쏠렸습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수민을 바라보았어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죠. 어제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오늘은 김 회장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민 쪽을 보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수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정명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김 회장을 모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걸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두 명의 비서도 옆자리에 앉았죠. 식당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명숙은 긴장한 얼굴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어제는 밥 한 그릇이 어려웠지만 오늘은 마음이 따뜻하군요. 그 말에 정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어제 무슨 일이? 아, 별일 아닙니다. 그저 작은 시험이었을 뿐이죠. 김 회장은 수민 쪽을 바라보았어요. 수민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김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국밥 한 그릇 부탁하네. 어제처럼 따뜻하게. 어제처럼. 그 말이 수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제는 밥 한 그릇도 주지 않고 내쫓았었죠. 수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잡으려다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쨍그랑 소리가 주방 바닥에 울렸습니다. 정명숙이 황급히 수민을 불렀어요. 수민아, 인사드려. 김인호 회장님이야. 목소리에는 긴장과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머리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겨우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말없이 수민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정명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느껴졌어요. 김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지요. 어제의 나를 기억합니까? 그 물음에 수민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기억하냐고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어젯밤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수민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친구,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이 수민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명숙이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았죠. 고명도 듬뿍 올렸어요. 국밥이 나왔어요. 김 회장은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먹었습니다. 역시 맛있군요. 온화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수민은 그 말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밥 한 그릇의 온기가 사람을 바꿉니다. 김 회장은 수민을 바라보며 말했죠. 오늘 밥값은 어제의 교훈으로 충분하겠지요. 그 말을 남기고 김 회장은 식당 문을 나섰어요. 두 명의 비서가 뒤따랐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민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명숙은 말없이 수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위로도 책망도 아닌 조용한 손길이었습니다. 수민은 알았어요. 자신의 진짜 변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요. 김 회장이 식당 문을 나선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명숙은 말없이 수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딸랑.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 회장이 천천히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정명숙과 직원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명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식당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식당의 낡은 벽, 오래된 테이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요.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김 회장의 시선이 수민에게 고정되었어요. 어제의 그 자리 기억나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게가 담겨 있었죠. 수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김 회장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외모를 보고 마음은 상황을 본다더군요. 그 말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차분하지만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제 그 노인이 회장님이셨다는 거야? 세상에. 수삼들의 작은 속삭임들이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수민은 그제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정명숙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정명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은 가르침보다 무심함에 있죠. 그 말이 정명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김 회장은 식당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식당 개업 당시의 사진이었죠. 김 회장이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굶주린 청년이었소. 그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밥 한 숟갈을 나눠준 이름 없는 식당 주인 덕에 지금이 있지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명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김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날은 오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민의 가슴에 박혔어요. 김 회장은 수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밥 한 그릇을 줬다면 당신의 인생도 따뜻해졌을 거요. 수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죠. 죄송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전 그냥 생존이 먼저였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수민의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꾸밈 없는 진심이었죠. 김 회장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법보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오. 그 말이 수민의 영혼을 울렸어요.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 그 차이를 수민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도 손님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멈췄죠. 그 순간 창밖에서 햇살 한 줄기가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식당 안을 밝혔어요. 마치 누군가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처럼요. 수미는 그 빛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식당입니다. 밥맛도 좋고 사람들도 정이 있어요. 정명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의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죠. 밥 한 그릇의 온기,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 말을 남기고 김 회장은 문을 나섰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김 회장이 남긴 여운만이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수미는 바닥에 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정명숙이 수민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수민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위로도 책망도 아닌 그저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계속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수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수미는 알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방법을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마음을요. 밥 한 그릇의 온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식당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수민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요. 정명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담아두었던 찬밥이 그대로 있었죠. 정명숙은 그 밥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수민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고 앞치마를 다시 고쳐 맸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요. 식당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이 식당 안에서는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수민의 인생이 바뀌는 하루가요. 햇살은 계속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용서로 가득한 빛이었어요. 수민은 그 빛 속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따뜻함을 잃지 않겠다고, 밥 한 그릇의 온기를 기억하겠다고. 식당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민이 달라졌으니까요. 김 회장이 떠난 뒤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젓가락 소리도 냄비 끓는 소리도 모두 멈췄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민에게 향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움켜쥐고 있었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명숙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수민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할 용기가 더 중요하지. 그 말에 수민의 어깨가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수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일 줄 몰랐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죠. 정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릎을 굽혀 수민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분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명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분이 배고픈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했지. 그 말이 수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회장이라서 미안한 게 아니었죠. 배고픈 사람을 외면했다는 게 미안했어요. 수민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이 스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어려웠던 시절이죠. 어머니와 함께 무료급식소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받았던 따뜻한 밥 한 그릇, 밥을 퍼주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많이 먹어라, 우리 손녀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었는지요. 수미는 그 기억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왔는데 말이죠. 나는 왜 그렇게 차가웠을까? 수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왔으면서 목소리는 떨렸고 후회로 가득했어요. 정명숙은 수민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그 말에 수민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눈물은 참회의 언어였죠. 후회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한 울음으로 채워졌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어요.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정명숙도 먼저 들어가라며 수민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떠났죠. 수민은 홀로 식당에 남았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그릇을 정리했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어요. 마음을 담아서요. 청소를 마친 수민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은 재료들이 보였죠. 수민은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쌀을 헹구고 국물을 우려내고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국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민은 그 국밥을 예쁜 그릇에 담았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그분께 드리지 못한 밥이에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면 이 밥은 제 마음입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눈물이 자꾸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수미는 그 메모를 국밥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은 실수로 배우고 용서로 성장하는구나. 수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배움이 되는지를요. 그리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 자체가 성장이라는 것을요. 수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명숙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죠. 테이블 위에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명숙은 다가가 메모를 읽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됐구나, 수민아.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죠. 정명숙은 그 국밥을 들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올 때를 위해서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수민이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잤니?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수미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정말 편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평소와 달리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한 분이 들어섰죠. 손님들의 시선이 그 노인에게 쏠렸어요.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달랐습니다. 활짝 웃으며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가 먼저 대접할게요. 노인은 놀란 얼굴로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앉으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수민은 노인을 자리로 안내했어요. 주방으로 달려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고명도 듬뿍 올렸죠. 국밥을 가져다 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명숙은 그 광경을 주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민이 변했어요. 진짜로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식당 안은 밝고 따뜻했어요. 국밥 냄새가 가득했죠. 수미는 노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밥 한 그릇에도 담긴다. 따뜻함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이 먼저 문을 닫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이제 수미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로요. 식당은 여전히 작고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진짜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변화가 만들어낸 따뜻함이었죠. 노인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어요. 수민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다. 천만에요. 또 오세요. 노인은 식당 문을 나섰어요. 수민은 그 뒷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명숙이 다가왔어요. 잘했어, 수민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온기.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였어요. 수민은 이제 그 진실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손님들이 오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수민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눈빛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명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중얼거렸죠. 사람이 바뀌면 밥맛도 달라진다더니 진짜 그렇네.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수미는 예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식당을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웃으며 인사했죠. 어느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식당 밖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수미는 창밖을 보다가 그 차를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였죠. 이 동네에서는 잘 보기 힘든 차였어요. 차문이 열렸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내렸어요. 수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놀란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대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김 회장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수미는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오셨네요. 김 회장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밥 냄새가 그리워서 왔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두 사람의 눈빛 속에 미묘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명숙이 주방에서 황급히 나왔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미는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국물을 정성껏 떠서 그릇에 담았죠. 고명도 예쁘게 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이번엔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 회장은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듯 먹었죠.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따뜻하군요. 그 말에 수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민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자랍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잡는 용기지요. 수민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이 식당, 자네 이름으로 새로 등록했네. 수미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배운 값이야. 이 식당 잘 지켜주게. 수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명숙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봉투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회장님, 너무 과분하십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밥 한 그릇에 은혜를 갚는데 값이 있나요? 그 말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고했어요. 김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오. 일어서며 수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아버지가 딸을 격려하듯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김 회장은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수민과 정명숙은 문 앞까지 나가 배웅했어요. 김 회장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차가 사라지자 수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명숙이 수민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이제 자네가 주인이야. 사장님, 나도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네. 자네가 잘할 거라 믿어. 정명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식당 간판이 바뀌었어요. 수민 식당.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따뜻한 밥 한 그릇, 진심으로 드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오, 간판 바뀌었네. 수민이가 주인이 됐나 봐. 그럼 더 잘 되겠네. 요즘 수민이 참 달라졌더라.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민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주방에서는 정명숙이 여전히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조언자로서요. 수민아, 불 조금만 줄여. 네, 사장님. 이제 나 사장 아니야. 명숙이라고 불러. 못하겠어요. 제겐 영원한 사장님이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미는 청소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죠. 새 간판을 바라보았어요. 수민 식당.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수미는 김 회장의 말을 떠올렸어요. 사람은 돈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한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미는 다짐했어요. 이 식당을 따뜻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곳으로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수미는 그 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사람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바람이 간판을 살랑 흔들었어요. 수민식당이라는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밥 한 그릇의 온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수미는 그 사실을 이제 온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세상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제8장 마이너스 따뜻한 밥 한 그릇.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식당 앞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수민 식당은 이제 동네 사람들의 단골집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식당 문을 여는 건 수민이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출근했죠. 쌀을 씻고 국물을 우려내고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눈빛도 손길도 마음가짐도 모두 달랐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아, 오늘도 맛있겠다.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며 말했어요. 수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맛있게 끓였어요. 곧 갖다 드릴게요. 국밥을 내오며 수민은 말했죠.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는 한 숟갈 뜨시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오늘도 맛있네요. 수민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제일 큰 팁이에요. 진심이었어요. 돈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소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손님들로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수미는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밥을 날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한 분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저하는 모습이었죠. 저기 밥 한 그릇만 부탁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수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그럼요. 따뜻하게 금방 드릴게요. 편하게 앉으세요. 노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환대받을 줄 몰랐던 거죠.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수미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성껏 국밥을 담았어요. 고명도 듬뿍 올렸죠. 국밥을 노인 앞에 내려놓으며 수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이 김 회장을 내쫓았던 그 순간이요. 그때의 차가웠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수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차가웠을 거야.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미는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질 무렵이었어요.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다더군. 수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 회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회장님, 정말 오셨네요.
김 회장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식당이 소문났더군. 안 올 수가 없지. 수미는 김 회장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가장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죠. 김 회장은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밥에 마음이 담겼군요. 그게 진짜 요리요. 수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김 회장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수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노숙인 무료급식소 지원금이요. 자네 이름으로 기부하겠네. 수민은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으로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자네가 배운 교훈을 세상에 나누는 길이지. 수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 회장은 온화하게 웃었어요. 고마워할 건 없네. 자네가 이미 충분히 변했으니까. 수민은 새로운 국밥 한 그릇을 김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김 회장은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그럼 나는 자네 마음으로 배부르겠구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따뜻한 분위기였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떠나고 수미는 홀로 식당을 정리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죠. 새싹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수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한 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온기였다고요. 자신에게 밥 한 그릇이 그랬던 것처럼요. 수미는 작은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립니다. 그 안내문을 식당 문 앞에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안내문을 보고 여러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밥을 대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수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자신이 베푼 따뜻함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정명숙이 식당에 들렀어요. 이제는 완전히 은퇴하고 가끔 놀러 오는 정도였죠. 수민아, 식당이 정말 잘 되는구나.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지.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정명숙은 수민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죠.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수민은 중얼거렸습니다. 밥 한 그릇의 온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온기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네, 그럴게요. 수민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수민은 식당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와 간판을 바라보았어요. 수민 식당. 그 간판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민은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따뜻해지는 거였어요. 한 끼 한 끼, 한 사람 한 사람씩요. 수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수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준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따뜻함을 계속 나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간판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립니다. 그 안내문도 함께 흔들렸죠. 수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마음도 가벼웠죠. 진심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수미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수미는 그 사실을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평생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언제나 빛나는 따뜻함으로요.